자, 되게 지겨우시죠? 원래 이래요. 이게 절차법이라서 아무런, 이게 정말 휘발성이 강하고요. 예. 저도 막 하다 막 까먹잖아요. 뭐였지? 저도 갑자기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몇 번 보시면 요령이 좀 생길 거예요. 요령이 생기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저는 설명하느라고 그냥 다 쓰는 거고, 이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체 책을 이제 다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하셔도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여기 책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리고 이거 다 쓰는 것들도 전부 다 외우시는 건 아니고, 단어 중심으로만 외우세요. 단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개목도지기? 막 이러면서 막 모계사주기?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가시면 돼요. 그렇게만 외우셔도. 그리고 나중에 지문 보시면, 오지선다니까 쭉 보시면, 거기, 여기 두 문자에서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빠른 거고요. 이걸 뭐,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법에서 80점 이상을 얻겠다. 하시면 안 돼요. 40점은 맞아요. 16개만 맞아요. 16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40문제잖아요. 40문제인데 8개가 생소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8개가.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서도,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문제가 8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8개를 보면 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학원을 1년을 다녔는데 헉 이러는 거죠. 그러면 1년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8개 빼면 32개죠. 그렇죠. 8개 다 틀렸다. 우리가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8개 중에 찍어도 하나나 2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운이 없어서 다 틀렸다. 8개. 그럼 그거 빼고 시작해도 32개에서 제가 16개만 맞추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6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3개는 주는 문제예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13개가. 그러면 13개는 이런 거예요. 공법책 사셨어요? 이런 거죠. 시험 문제가 나를 보고 책 있어요? 이러면은 책 있어. 그러면 찍으세요. 이런 게 13문제예요. 13문제. 그러니까 공법이 막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으셔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13개는 그냥 맞추는 문제고요. 나머지 사실은 3개만 더 맞추시면 돼요. 3개만. 근데 거기서 우리 두 문자를 몇 개를 하는데 그 중에 3개 못 맞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대개는 이제 전업 수험생도 계시지만 이제 공부를 오래간만에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대개는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자 겁을 먹는데 절대 그러실 거 없어요. 이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9페이지 그럼 책을 잠깐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가지고 개발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먼저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골이 받는 게 순서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시행자가 나온다. 이런 순서로 이제 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개발 계획 수립.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수립 시기를 보면 원칙이 개발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구역 세워라라고 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원칙이요. 원칙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에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이요. 원칙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계획 세우고 구역 세워라. 그냥 이 얘기예요. 이 계획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죠. 두 번째 보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두 번째 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예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도대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울 거냐? 거기 다섯 가지가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생도 국주,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자, 자연녹지지역. 자,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은 뭐예요? 사람이 적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지역. 왜냐하면 사람이 적으면 나중에 여기가 땅값 올리기가 좋잖아요. 일단 그래서 구역 먼저 지정하고 이 5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세워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1번에서 별표하시고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보전 녹지가 아니에요. 보전 녹지 해놓고 X 하세요. 보전 녹지. 보전 녹지 아니에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생도 국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1번에서 자연 녹지 지역이고 보전 녹지 지역은 아니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150페이지 가세요.
150페이지 가시면 개발 계획 자체를 세울 때도 일단 수립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법은 수용하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돈 받고 땅 팔고 나가면 되는 거지만 환지는 내 땅을 주고 맡겼다가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계획 세울 때도 지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라고 하는 게 거기 150페이지 2번이에요.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 근데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는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수용의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이죠. 수용은 자기 땅 팔고 나가는 거니까 의미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 땅 바꿔주는 건데 참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로서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원칙이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땅 바꾸기예요. 자, 수립하려면 자, 두 번째 줄이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 세울 때도 동의를 받으라. 다만 그 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시행자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지정권자는 계획 세울 때 지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거고요. 다만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그래서 첫 번째 1번, 방가로 1번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첫 줄 끝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이제 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이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시행자라는 거죠.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세 번째 줄.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냥 이런 조문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법조문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금 외우실 건 아니고 지금 외울 거는 아까 그 원칙이요. 아까 면적 3분의 1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 이것만 외우시고요. 이건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151페이지 가시면 거기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서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국공유지 포함. 요것만 하나 보시고요. 자,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이렇게 있는데요. 개발계획의 내용을 볼게요. 이 개발계획의 내용은 사실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래가지고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개발계획을 보면 거기 4번 하나 볼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개발계획 내용 안에. 자, 그리고요,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14번부터 좀 파란글 시간을 볼까요? 14번부터 17번까지만 볼 건데요. 자, 여기 14번에서 17번까지는 뭐냐면,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다시요. 14번에서 17번까지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요게 14번에서 17번인데요. 한번 보죠. 도시개발구역 14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비용의 부담계획. 그리고 15번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그 끝에 소유권, 그리고 15번 맨 밑에 세부 목록. 요것도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지금 외울 거 아니고요.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그냥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6번 끝에 자,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 대책 이런 것도 자,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리고 152페이지 2번이요.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보시면 자, 기준은 아까요. 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기 두 번째 줄 끝에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법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합기능 볼게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예전에 문제가 요 면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면 아주 대단이잖아요.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 두 번째 줄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가지고 이제 숫자 가지고 바꿔서 문제를 내고요. 작성 기준은 자, 국장이 정한다. 밑에 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 끝났으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정권자 누구냐? 도시니까 큰 사람이 지정한다 그랬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그런데 여기 하나 가로치시고 아까 뭐가 빠진다 그랬어요? 특별자치시장이 빠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세종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자치시장 X 하세요. 특별자치시장 X. 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우리가 원래 시도지사 안에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얘네 합쳐가지고 시도지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자치시장은 빠진다는 거예요. 세종시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가 개발된 도시여서 그렇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여기 보면 자, 박스 안에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해놓고 박스 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박스 안에 특별자치시장 없잖아요. 원래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건데 여기에는 저기 특별자치시장 없다고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시장을 대도시시장이라고 하죠. 자,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인구 기준으로 시장하고 대도시시장을 나눠요.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시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예외를 볼게요. 국장은 아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국장을 예외 사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국가가 박스안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 체크하시고 요청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는 정부기관의 장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제한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아까 정부 출연 기관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었어요.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죠. 그래서 3번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제한하는 경우.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두 개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자, 지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큰 애들끼리, 이렇게 큰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한다. 이건 원래 법의 일반 원칙이었죠.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 아까 우리 프린트에 없는 게 지금 협의하고 천재지변 이 두 가지가 빠져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같이 보시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협의 이런 거 다. 그리고 지정 요청. 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정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지정 요청이 있었죠. 아까 여기 책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 책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정 제한이 있었죠. 지정 제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제한을 받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 번째 줄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원래는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그렇죠. 그게 원래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154페이지 가시면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행정 전문가지 역시 또 토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 줄까지만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세 번째 줄 시,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후. 자, 여기까지 끊으세요. 자,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박스로 가세요. 지정 대상 및 규모. 지금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 자, 도시지역은 지금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나눴었죠? 주상공록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지역은 이렇게 봤는데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는데 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다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미만이라고 안 하고 이상이라고 한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원래 다만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30만 제곱미터까지만 외우세요. 다만 공동주택
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요거 하나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자 지금 외울 건 아니고요. 이게 자꾸 바뀌어요.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155페이지 가시면 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해서 도시개발계획 구역을 나누거나 또는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쌍가로 1번, 양가로 1번 분할 시행 및 결합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이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이요. 분할 시행의 요건. 자, 분할할 때는, 자, 두 번째 줄 중간이요.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1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분할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됐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이제 156페이지 지정 절차 해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요. 자, 기초조사. 뭐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지정권자가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요. 자, 의무적 조사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자 이 자가 세 번째 줄 끝에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조사할 수 있다. 시행자가 임의적 조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기 아까 157페이지 거기 그 주민 등의 의견 청취인데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뭐였죠? 아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된다. 자, 그거 하나 추가하세요. 공청회가 필수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 필수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밑에 공람이 있는데, 공람 2번에서 그 네 번째 줄 내려가세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고와 뭐 시군,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자, 공고하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 하나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공청회. 158페이지 넘어가시면 공청회가 아까 승에 나와 있는데요. 공청회.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158페이지 상단에 1번. 자, 두 번째 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협의 및 심의. 자, 여기 있는데요. 양가로 3번에서 협의 및 심의가 있는데 지정권자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자, 세 번째 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거기 뭐 대도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이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가 있는데, 첫 줄에 지정권자는 체크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자, 근데 이게 면적 요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정권자가 협의하라. 그래서 첫 줄에 1번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159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에 고시 및 공람 이렇게 있습니다. 반가로 1번에 고시 공람이요. 첫 줄에 지정권자는 두 번째 줄이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자, 그리고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자, 14일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고시의 효과 5번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시면 자, 양가로 1번이요. 도시지역 등의 결정, 고시 의제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자, 도시개발구역은 두 번째 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됐다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운정지구를 예를 들자면 도시지역으로 되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돼서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60페이지 가시면 행위 제한이 있어요.
행위 제한. 자, 그래서 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공적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만약에 사적 사업을 같이 시행하려면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적 개발에 대한 허가를 말합니다. 사적 개발에 대한 허가예요. 허가라는 말 자체가 사적 개발에 대한 허가죠. 그래서 사적 개발을 이제 공적 개발에 맞추어서 진행하라라고 해서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줄이요. 허가권자가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X 하세요. 그렇죠. 도시개발법에는 특별자치시장은 빠지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X. 자, 그리고 그럼 뭘 허가를 받느냐? 거기 7가지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국계법에서는 자, 건공, 토토토싸 해서 6가지였는데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오면서 7번째, 7번이 늘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7번에 별표하시고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자, 이거는 보상금 용도로 금지한다라는 취지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건데 7번은 도시개발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추가. 자, 됐습니다. 그래서 건공토토토싸는 이거는 국계법에서도 허가 사안이었죠. 그런데 지금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나무 심어놓고 보상금 받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사안이다. 자, 그거 됐어요. 그리고 밑에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박스 아니요. 1번 응급조치 체크하시고요.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자, 그리고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끝에 간이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잖아요. 근데 경작을 위할 때는 허가 대상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목의 채취. 아까 우리 서브노트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데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거는 그냥 물건 쌓기라면 6개월 이상 물건 쌓기라면 허가 대상인데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그냥 남겨두기로 한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건들지 마라. 뭐 그런 토지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째,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별표하시고요. 자,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허가 대상이다. 자, 경작지 임식재 다른 겁니다. 자, 보시고요. 또 4번째 160페이지 하단에 기득권의 보호.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3번째 줄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아까 30일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득권 보호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해제 의제가 있습니다. 해제 의제. 자, 해제 의제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볼게요. 아까 우리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 그림. 이거 보세요. 이게 더 어려운지 아니면 제가 그림으로 쓴 게 더 어려운 건지 한번 보세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구역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역이 지정된 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년이 되는 날에 플러스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구역 자체가 해제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플러스 다음 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공사 완료가 됐고 그걸 공고했는데 그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됐습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요.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 그 끝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제 사유인데 자, 1번이요. 자, 구역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예외는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위에 거는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는 경우고요. 지금 예외라고 나와 있는 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경우죠. 그러니까 경우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1번 보는 대로 하고요. 다만부터 보세요. 또, 다만, 1번에서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경우를 5년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자, 한꺼번에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 지금 이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세운 겁니다. 그 경우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무조건 또 3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내에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거 되는 날이라고 해서 되는 날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획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요. 단,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면 5년. 그러면 이것도 외울 게 330만 제곱미터 나면 그냥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구역 해제될 때 됐어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가세요. 162페이지요. 자, 해제 의제 효과 보시면 첫 줄이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끝에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에 용도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자, 환원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거나 또는 폐지된 것을 보겠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게 도시개발법의 개발 계획을 본 거고요. 개발 구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를 본 거예요. 이제 볼 거는 시행자를 볼 겁니다. 개발 계획, 그 다음에 개발 구역, 그리고 시행자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시행자 단계예요. 163페이지입니다. 교재는 163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서브 노트는 21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끝나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간다. 그래서 구역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됐으면 이것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했죠. 사업을 시행하면은 사업 시행자는 누가 있어요? 일단 공공이라는 자가 있고, 그리고 민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 시행은 아까 봤던 대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남의 땅 뺏기, 수용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 거, 환지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용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는 A+B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볼 거는 사업 시행부터 수용, 환지, 혼용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 혼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이제 첫 번째 볼게, 이제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공공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국가가 있고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그냥 지자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국가 또는 지자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공익법인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공기관. 공공기관도 이렇게 공공에 포함이 되죠.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 대표적인 게 조합이 있어요. 조합.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되게 많아요. 뭐 등록 법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록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 토지 소유자, 또 등록 사업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가 나와요. 얘가 조합.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게 조합이에요. 사업 시행자. 근데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이걸 어쨌든 환지 방식으로 좋게 땅값을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조합이 됐건 토지 소유자가 됐건 이 사람들은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 둘은.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서브노트 볼게요. 21페이지 보시면, 자, 서브노트요. 일단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공이 됐건 민간이 됐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여기까지만 좀 보세요. 그리고 민간 시행자를 보시면 자, 토지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묶어서 조합 또는 어떤 법인,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이 이제 민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지 방식은 땅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개발조합이죠. 다 도시개발조합이요. 도시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볼 거는 없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조합을 그래서 이제 조합이 문제가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을 위한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으려면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태까지 다 면적이었죠? 면적,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의 동의가 2번 나왔네. 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원은 이게 이 사람들이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데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일 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인가를 받고서 30일 내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나오는데 지금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필수 기관이 있고 임의 기관이 있어요. 조합 내 필수 기관, 총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시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신중 뜨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대의원회라는 걸 이제 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의원회 같은 경우는 임의기관이에요. 이거는 임의기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 임의기관인데 조합 구성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꾸릴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총회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건 필수기관이에요. 총회는 필수기관인데 대의원회는 50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 보시는데 그냥 저기 박스로 먼저 보죠. 자, 볼게요. 우리 박스 21페이지 서브요. 도시개발조합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봤던 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줘야 돼요. 인가를 받으면 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 그래서 등기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사단법인 규정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하라. 그런 얘기 나왔고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 된다. 만이에요, 만. 토지 소유자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 7번째. 조합 임원은, 자, 임원이 따로 있어요. 조합을 꾸렸으면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세 사람을 이제 임원이라고 합니다. 총회는 필수기관이다.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대의원회.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이 말은 임의기관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이상이면 50명이 넘어가면 둘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렇게 나왔으니까 10%라는 거죠. 10%. 자, 10% 범위 내에서 대의원 수를 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0번째. 자, 대의원의 대행 X인데 이건 대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의원회가 대행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죠. 정관의 변경.
그렇죠? 두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행위 못하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구 땅을 나눠줄까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 선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조합의 합병, 해산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대의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하지 못하는 거. 자, 됐고요. 그리고 옆에 시행자 변경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같이 볼까요? 자, 시행자가 아까 우리 시행자는 2년짜리를 봤잖아요. 근데 여기 1년짜리도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그라미 하시고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 아까 우리는 실시계획을 봤잖아요. 실시계획 받으면 2년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한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시행자의 지정, 그리고 인가 취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의 지정, 인가, 취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실시 계획의 그 인가, 고시, 요것도 하나 볼게요. 자, 실시 계획. 아까 우리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실시 계획이죠. 그러면 실시 계획을 이제 인가 고시할 때, 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당연한 거예요. 실시 계획은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아까 이거 좀 교재 보면서 우리 특이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가권자는, 자, 조합에 대해서 인가는 누가 하는 거냐?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는 누가 하는 거냐? 지정권자가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 한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에는 자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볼게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감소, 그리고 사업비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증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게 뭐 5% 이내에서의 감소 뭐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감이 있어요. 증이 있어요. 증.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 이 실시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자, 인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사업 면적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의 감소, 이건 이해하겠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도 10% 범위 내에서 증감해도,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마찬가지로 인가라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실시 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을 작성하는데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실시 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자, 국회법상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거기 2 하나 내세요. 2 그냥 한글 2. 도시군 관리 계획 2.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의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실시 계획까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사업 시행을 볼게요. 사업 시행. 사업 시행이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은 우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빨리 하면 이번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자. 일단, 지금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이 있고 이제 환지가 있다 그랬는데, 자, 혼용은 수용하고 환지하고 더해주는 거였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 자, 수용은 뭐였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제 땅이 좋지가 않아요. 거지 같은 땅이 있다는 거죠. 거지 같은 땅인데 이게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땅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합니다. 돈 주고 산다는 거죠. 돈 주고 사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요. 땅을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제 좋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20억짜리 땅으로 이제 만들어요. 20억짜리 땅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가지고 남의 땅 뺏어가지고 이제 20억짜리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억을 빼도 10억이 남는 거니까 10억 자체는 이제 개발 비용으로 쓴다. 뭐 그런 개념이죠. 10억 자체는 개발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자, 그러면 수용은 이제 절차가 있어요. 절차. 어떤 절차에 따르느냐. 자, 수용은 일단 실시 계획, 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세부 목록이라는 걸 고시합니다. 세부 목록 고시. 자, 세부 목록 고시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하고요. 그래서 공사를 완료합니다. 공사 완료하면은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을 받고요.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토지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이제 공급을 해요.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제3자한테 이제 분배를 하겠죠. 그래서 준공하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세무목록 고시, 공사원료, 준공, 그리고 공급 이렇게 크게 6개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면 이 세무목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시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른 인가를 이제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세무목록을 이제 고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세무목록 고시 안에 이제 세무목록이 고시가 되면, 이게 고시가 되면, 고시는 이제 알리는 거잖아요. 일반인한테. 일반인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게 이제 고시였죠. 그래서 공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시법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시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인정이 되면 남의 땅을 이제 뺏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제 보상해주고 이제 그 땅을 갖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세부 목록 고시에 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이 안에 그럼 어떤 게 들어있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토지에 관해서 수용, 사용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수용, 사용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자, 이런 것들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금, 그리고 원형지 공급, 이주 대책, 공급 계획. 이런 것들이 세부 목록 고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부 목록 고시. 수용, 사용, 이거 먼저 볼게요. 수용, 사용. 자, 일단 세부 목록 고시가 되면 공시법에 의해서 남의 땅을 이제 보상해주고 이제 갖고 와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용하고 사용하려면 여기에서도 일단 그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자의 동의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면적, 그 해당 지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남의 땅을 수용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이제 면적, 여기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거 이제 사업 시행자인데 이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용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만약에 저 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줘야 된다. 10억을 줘야 되는데 10억 대신에 나중에 다시 땅으로 줄게라고 하는 문서예요. 문서. 나중에 땅으로 다시 준다라고 하는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서. 근데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난 돈으로 받고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토지 소유자 중에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로 대신 준다는 문서예요. 문서. 일단 문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문서. 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사업 시행자 부분이거든요. 자, 사업 시행자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수금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이 개발 행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그 개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이 땅을,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땅이 이만큼인데 이 땅을 사업 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 그래요. 선수금.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서 개발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수용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이제 팔아가지고 사업 시행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팔리는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형지. 이 원형지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해요. 원래 모습을 갖고 있는 땅. 그래서 원형지 팔고 받는 돈이 선수금이 되는 건데, 자, 원형지 공급 계획도 이제 세무목록고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이제 개발되지 않은 땅, 원형지를 이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원용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업 그 시행자가. 그런데 이 원용지는 그럼 다 파먹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면적 가운데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체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용으로 인해서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그다음에 반듯한 땅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주 대책은 뭐냐면 원래 저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수용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지를 잃은 자들, 생활 근거지를 잃은 자들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공급 계획이 있죠. 공급 계획. 나중에 결국은 이 토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3자한테 이제 토지를 넘길 거잖아요. 제3자한테 이제 매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세부 목록 고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크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세부 목록 고시와 관련해서 수용, 사용, 토지 상환, 채권, 선수금, 원용지 공급, 이주 대책, 공급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다 계획해야 된다. 세부 목록 고시할 때, 그래서 이런 순서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일단 간단하게 본 수용 방식이고요. 그 한 김에 더 볼까요? 환지 방식을 볼까요? 환지 방식이요? 여기에 비교해서 환지 방식을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환지는 뭐냐면, 아까 별로 안 좋은 땅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50억 땅이에요. 50억짜리예요. 근데 지가가 너무 비싸. 지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시행자가 돈 있으면 이걸 확 사가지고 한번 개발해 버릴 텐데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어쨌거나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좋게 개발해가지고 이 땅이 이제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100억이 됐는데 처음에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집값이 비쌀 때 쓰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집값이 비쌀 때 요걸 이제 50억짜리 땅을 이제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개발을 해가지고 100억짜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차액이 50억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걸 사서 수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원래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억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서 100억짜리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 원래 이 부분에 이제 1억짜리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우리가 환지 방식이다라고 했었죠. 토지를 교환한다. 그래서 지가가 높을 때 쓰는 방식인데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여기까지 일단 배웠어요. 그럼 환지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환지 방식에 대해서 실시 계획을 세워요. 실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지 방식이니까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환지 계획을 세워요. 환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또 인가를 또 받아요. 환지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을 세운 인가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공사 완료를 하죠. 공사 완료를 들어가서 이제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 완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 완료에 따라서 준공 검사를 받죠. 준공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게 되죠. 환지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을 넘겨준 다음에 그리고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이게 이제 환지 방식이 끝나는 거예요. 환지 방식.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죠. 그럼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환지 계획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 첫 번째 환지 계획 있죠. 환지 계획은 뭐냐? 환지는 일단 땅으로 바꿔주는 건데 첫 번째 땅으로 주기가 있어요. 땅으로 주기. 두 번째는 돈으로 주기가 있어요. 땅을 받고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저 수용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집으로 주기가 있어요. 건물로 주기, 집으로 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 계획이라는 게. 환지 계획 세 가지가 있어요. 땅으로 주기는 뭐냐? 1억짜리 땅에 대해서 개발 들어갔으면 여기 아까 1억짜리 땅, 1억 개발한 다음에 100억짜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1억짜리 땅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땅으로 주기죠. 땅으로 주기인데 요거는 크게 세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환지 방식 중에 제자리 환지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은 땅의 위치 바뀌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죠. 원래 저기 내 땅 위치였는데 와서 개발을 했다면 그 땅 위치 그냥 그대로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걸 적응 환지라고 합니다. 적응 환지.
적응환지라고 해요. 그래서 환지 방식, 땅을 가지고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건데 제자리 환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갖고 있던 땅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증환지라고 하죠. 증환지. 이거는 원래 그 넘겨줬던 땅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환지라는 것도 있죠. 원래 줬던 땅보다 적게 감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마이너스죠. 감환지. 이렇게 땅으로 주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기는 뭐냐? 돈으로 주기는 우리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건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지. 나는 이제 돈으로 나는 내 땅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환지 부지정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거기 그 땅에 있는 임차인 포함해가지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환지부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이자한테 돈을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환지 안 하겠다. 난 그냥 돈 받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토지 소유자, 임차인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든, 임차인이 거기에 동의하든, 이래서 토지 소유자, 임차인을 포함해서 이 사람의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부 지정을 하게 되면, 환지 부지정. 그러니까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자들은 돈으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나가는 거예요. 자기 땅이었는데 그냥 돈 주고 파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신청하고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직권이에요. 직권. 너무 크게 들었다. 또 하나는 이제 직권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봤더니 여기에 얘가 전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땅인 거예요. 과소 토지. 이런 경우까지 이걸 여기에 점으로 계획해가지고 이것까지 넘겨주기는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권으로 이제 그 과소 토지, 너무 작은 토지, 과소 토지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 환지 땅도 안 줄 거야. 그냥 돈 받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그리고 이제 집으로 주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땅을 받고 나중에 여기에 이게 이제 기반시설 깔고 그다음에 건물도 막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로 주기가 있어요. 건물로 주기. 그래서 집으로 주기는 뭐냐면 땅으로 받고 건물로 주는 겁니다. 건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체환지라고 하죠. 이체환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땅으로 주기, 돈으로 주기, 그 다음에 집으로 주기. 이렇게 세 가지, 환지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환지 처분 볼게요.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환지 처분이잖아요. 환지 처분은, 자, 이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환지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내 땅은 이거였잖아요. 그냥 막 여기 쓰레기 같은 지역에 막 이 땅이었는데 이렇게 반듯반듯한 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환지처분 공고일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합니다라고 하는 환지처분 공고일을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처분은요. 첫 번째 준공검사 후 여기 준공검사가 있죠. 앞에 환지처분 앞에 그래서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이것도 기간이 나와서 자 60일 이내 환지처분 자 공고를 해야 된다. 준공검사 60일 이내 환지처분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날 자 환지처분 공고 끝나는 날 자 환지처분 공고일이라고 할까요? 그냥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다 소유권 이전해요. 소유권 이전한다.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한다. 자, 소유권 이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에서 채비지 그리고 보유지 이런 땅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일단 먼저 보세요. 채비지나 보유지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뭐냐면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여기 땅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너무 이제 거지 같은 땅인데 사업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 팔아요. 그 땅을 판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사업 시행 그 비용 목적으로 파는 땅을 채비지라 그래요. 채비지. 사업 시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볼게요.
이게 50억짜리 땅인데 이거 개발하면은 이제 100억짜리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50억이 남죠. 50억이 남아요. 그러면 50억만큼을 지금 원래 아까 이게 뭐 저기 평가식도 있고 면적식도 있다 그랬는데 1억짜리 땅에 대해서 1억 원짜리 땅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50억짜리니까 50억만 주면 되니까 나머지 50억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만큼의 땅이었는데 이 반절 이상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땅이 채비지하고 보류지예요. 발생하는 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50억짜리를 100억짜리를 만들었으면 그 평가식에 따라서 1억짜리 땅을 1억짜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좋은 땅이 됐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여기서 만약에 100평이었어요. 여기 100평이 만약에 1억이었다는 거예요. 1억이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값이 2배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내가 100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는 한 80평 정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공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땅이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니까 내가 100평을 갖고 있었지만 이거를 나중에 환지를 했을 때 100평을 다 못 받아요. 나머지 한 80평 정도만 받는 거예요. 그럼 20평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20평으로 여기 도로 만들고 뭐 공원 만들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을 시행자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50억짜리를 100억으로 만들었으면 나머지 50억만 돌려주면 되니까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자기가 팔아가지고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발생해요. 그럼 채비지는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팔아서 돈으로 쓸 수 있는 땅. 이게 채비지고요. 보류지는 저게 마을이 되니까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를 지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을 보류지라 그래요.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남겨주는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환지 계획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소유권이 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 또 하나 그리고 환지 부지정한 경우. 그럼 환지를 부지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환지 부지정의 경우에는,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 아까 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돈 받고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게 환지 부지정이었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기존에 땅에 있던 어떤 권리가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가. 그러니까 여기 원래 내가 점만큼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환지 부지정 됐어요. 뭐 직권이건 아니면 내가 신청에 의해서건 그럼 나 이게 돈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원래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날 때 내가 갖고 있던 권리도 난 돈 받고 나가는 거니까 함께 소멸하겠죠. 그렇죠. 환지 처분 공고 끝날 때 그 환지 부지정된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좀 빨리 설명을 하느라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그 도시개발법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 조금 빨리 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2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2페이지 볼게요. 서브노트요. 22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아까 이 실시계획인가 여기 순서가 조금 다르죠?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이걸로 보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세부 목록 고시 공사완료 준공 공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거기 일단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민간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수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거를 다른 표현으로 수용 사용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수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가 의지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이냐면, 자, 공시법에 의한 사업 인정이 고시 의제된다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정, 고시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때 시행자는 토지의 수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좀 수용하는 거니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상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어요. 보상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걸 행정청에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재결 신청이에요. 그래서 행정상의 어떤 다툼 행위를 해결하는 게 이제 재결 신청인데,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자, 세부 목록 고시 볼게요. 자,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일단 거기 토지 상환 채권,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주 대책 이런 것도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된다.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 근거 상실자를 위해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선수금. 자,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개발 이전의 토지를 이제 팔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선수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요.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한데 시행자는 조성 토지와 원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선수금입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토지상환 채권이 나오죠. 아까 위에 나왔던 건데, 토지상환 채권이요. 자, 수의계약. 자, 토지상환 채권이, 이건 이제 문서라 그랬죠? 문서.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령되는 경우인데, 당장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걸 이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의계약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 일부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요. 자, 그리고요, 발행 규모는 상환할 분양 토지 그리고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상환할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 초과 금지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발행은 국가 등 모든 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 단 민간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받아서 발행하라. 지급 보증 받아서 발행하라.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때 지정권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어떤 승인을 받으라. 자, 그리고 발행 방법은 이제 채권 자체가 기명식이에요. 그래서 기명식은 이제 이 토지를 누구 앞으로 줍니다. 기명식이라고 하는 건 채권 앞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명식 채권 양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율 결정. 자, 발행자가 결정할 수 있다. 원용지 볼게요. 아까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시행자가 이제 매각할 수 있다 그랬죠. 원용지. 자,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조성 토지의 공급 가격은, 자, 조성된 토지를 이제 팔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 가격으로 이제 매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원용지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원용지 아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승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승인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공급 원용지를 먼저 보면, 자, 도시개발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자, 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공급 원용지가 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전체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원용지,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용지 개발자는 누구냐? 자, 공급받는 자예요. 공급 대상자, 공급받는 자.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자, 학교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근데 정부 출원기관은 아니다라고 했죠. 정부 출원기관 X. 자, 학교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미리 이런 원용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원용지를 사업 시행자가 지금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받는 돈이 선수금. 자, 세 번째, 매각 제한이 있다. 원용지 개발자, 그러니까 원용지를 넘겨받는 자예요. 아까 학교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하고요. 원용지 개발자, 이런 자들은 10년 이내에서 다시 재매각할 수 없다. 자기가 사놓고서 10년 동안 다시 매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용지 공급 계획의 해제를 볼게요. 팔았어요. 일단 사업 시행자가 지금 원용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한 겁니다. 토지를 판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원용지 공급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는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로 돌리는 행위죠.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매미지위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밑에 있는데 매미지위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자, 매미지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번이요. 원용지 개발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러니까 원용지 개발자가 10년 내에 지금 매각 제한 걸려 있잖아요. 거기 22페이지 오른쪽 양가로 4번에 원용지 공급 계약 해제요. 거기에 매미지위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 1번이요. 원용지 개발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제가 여기 들어가서 학교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용지 개발자에게 학교를 매각한 거잖아요. 학교 용지를 매각한 거예요. 시행자가 원용지 개발자에게 매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10년 동안 다시 남한테 재매각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재매각 안 된다. 근데 얘가 팔았다는 거예요. 땅을 받아놓고서. 나 여기 학교를 쓰려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원용지를 샀어요. 얘가 원용지 개발자예요. 근데 얘가 10년 동안 매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용지 개발자가 10년 동안 재매각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 걸려 있었는데 얘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원용지 개발자 대상으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게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라는 거죠. 매미, 지위. 첫 번째요. 원용지 개발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렇죠? 지금 얘가 원용지 개발자가 예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땅을 얻었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제3자한테 매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너 나한테 얻어가가지고 이 땅 학교 짓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왜 제3자한테 팔았어? 이런 경우라면 사업 시행자가 원용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매매 계약, 처음에 학교 용지 판 거, 이거 해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학교 짓는다고 땅 가져갔는데 공사 착수 안 합니다. 미착수죠. 미착수. 미지위. 두 번째 미예요. 미착수. 세 번째, 사업 시행을 또 지연합니다. 학교 짓는다고 갖고 갔는데 안 해요. 공사 안 해요. 사업 시행 지연합니다. 네 번째, 공급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어요. 이것도 위죠. 위.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미지위에는 해제 사유다. 자, 우리 토지 공급 볼게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아까 이 공급 계획 있죠. 이거 공급 계획.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세부 목록 고시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시행자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렇게 좋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 승인받을 필요 없다. X. 자, 시행자는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자, 이때 토지 공급은 자,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그러니까 땅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를 보면 수의계약 컴마가 빠졌어요. 컴마 찍고 추천 방식. 예외는 수의계약 또는 추천 방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자, 수의계획이나 추천 방식에 의한다. 그 밑에 1, 2, 3, 4가 있어요. 330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거기 오타가 있죠. 택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 용지, 공공용지, 공장용지, 요 네 가지 묶으시고요. 요 네 가지는 추첨의 방식으로 분야, 그렇게 하나 써주세요. 네 가지 이렇게 가로로 묶으시고, 자, 추첨의 방식으로 분야, 추첨의 방식으로 분야. 자, 이때 공급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학교, 폐기물 처리 있어요. 공공청사. 이건 약간 공익적인 성격이죠.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지금 공급한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23페이지 가시면 이제 환지예요. 아까는 지금 봤던 건 여태까지 봤던 건 수용이고요. 이제 환지예요. 땅으로 돌려주기예요. 땅으로 돌려주기. 네, 다 시계 쳐다보고 계시네. 자, 예. 제가 많이 급해가지고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환지 계획이요. 자, 1번 보세요. 환지 계획의 작성자는, 자, 거기 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 이게 가로치고 민간이에요. 민간 시행자를 말합니다. 자,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특별자치시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칙은요, 이 사람들이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하려면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위지면 토수리환, 동그라미 치세요. 이 두 문자 외울 거예요. 위지면 토수리환을 고려한다. 자, 환지 계획을 세울 때는 위지면 토수리환을 고려한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특자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자, 세 번째. 예외 볼게요. 기업,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땅을 돌려주는 이상 그럼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저 이제 땅 안 받을 겁니다. 그냥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그 땅을 빌려서 임차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건 환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면적을 고려한다. 따라서 증한지, 감한지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땅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한지, 감에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개는 감한지가 발생을 하죠. 대개는. 그리고 직권 부지정. 아주 그러니까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아까 직권 부지정, 직권으로 이제 부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 환지의 경우에는 위치,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위치나 면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치환지 볼게요. 이거 건물로 주는 거죠. 토지 받고 건물로 주는 걸 입치환지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 입치환지 할 수 있다. 채비지요. 사업 시행자가 경비 마련 목적으로 해서 땅을 판다 그랬죠. 그래서 채비지는 경비충당 토지고요. 보류지는 뭐예요? 아까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 이게 보류지였어요. 마을회관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자,
그리고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뭐 설계, 명세, 뭐 이런 것들, 입체 환지 명세 이런 것들, 뭐 돈 얼마 쓰는지 다 들어간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환지 예정지 볼게요. 1번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는 그러니까 옵션인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거는 자 미리 이 땅 줄게 라고 하는 게 환지 예정지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임차권자 등의 권리 목적도 함께 지정해야 된다. 그 땅에 이제 임차권자가 있다면 그 임차권자를 위해서 권리 목적도 살려야 된다. 함께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때 환지 거기 사용 수익권의 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예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사용 수익권이 이전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를 이전한다라는 얘기예요.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를 이전한다. 자 그리고 채비지 같은 경우는 아까 시행자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수익 처분은 한마디로 합치면 매각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 경비 마련의 목적으로 이제 팔 수 있는 땅, 이게 채비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거기 60일 이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그 땅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땅에 이제 임차권자가 있었어요. 이 땅이 있었고, 새롭게 이 땅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받게 됐는데, 이 땅에 이제 임차권자가 임차권자가 있어서, 그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서 자기 임차권 목적대로 그 땅을 수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또는 임차권을 원래 이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 땅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까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직권으로. 이런 경우라면 임차권자는 60일 내에 임차권에 대해서 다시 원래 땅 주인하고 이렇게 임차권 계약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60일 내에 다시 어떤 그 계약관계를 다시 설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계약관계 뭐 이런 말이 빠졌죠. 60일 이내 계약관계 다시 설정하라. 그리고 준공검사 볼게요.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인 거죠. 준공검사 전에는 그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거기 채비지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비지는 뭐 언제든 팔 수 있는 땅이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제외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환지 처분이요. 자 시행자는 준공검사 후 자 환지 처분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소유권 바뀐다 그랬죠. 시행자는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환지 처분 공고해야 된다. 두 번째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그러니까 원래 이쪽 땅이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에 지금 이 땅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가 이쪽 땅으로 다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권리가 그냥 이전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은 얘기예요. 권리의 이전. 종전 토지에서 환지를 이전한다. 예외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 종전 토지에 원래 남아있기로 한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권리는 그대로 옛날 토지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행정상 재판상의 처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권. 자, 지역권은 저 민법 시간에 배우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렇죠? 다른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전 토지의 권리가 소멸. 그러니까 토지가 바뀌는 거니까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멸한다.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입체 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땅을 주고 건물을 받는 건데 어쨌거나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지 마찬가지예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한다. 보류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 날 취득한다. 보류지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그러니까 보유지가 아까 마을회관 측에서 남겨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할 때 마을회관의 소유를 누구 걸로 한다. 이렇게 정해 있으면 그걸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 등기 볼게요. 자, 등기를 해야 된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14일 이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촉탁 신청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등기하라.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청산금이 발생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환지 처분을 다 했어요. 여기서 환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환지 처분을 했으니까 소유권 다 이전했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증환지, 감환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원래 토지보다 더 많이 받는 자가 있었고, 원래 토지보다 적게 받는 자가 발생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자들한테는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보상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청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청산금 문제. 증환지, 감환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지정한 자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청산해줘야 돼요. 금전적으로. 1번, 환지 처분 시 결정한다. 청산금은.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환지 부지정. 이 사람들은 미리 돈 주고 다 내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된다. 그렇죠? 증환지, 감환지. 자, 이거고. 세 번째, 분할 징수.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분할해서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5년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산금 내가 더 땅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청산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권리 주장을 5년 내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도시개발 채권,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주체가 이제 국가인 거죠. 지자체, 뭐 이런 기관들.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총액 이율 등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뭐 5년이고 이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오늘 책으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했는데요. 아이고, 네, 좀 급하게 했어요. 책의 범위가 조금 돼서, 시행자부터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의 범위가 좀 더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책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좀 빨리 했어요. 좀 빨리 해가지고 아마 좀 답답한 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